사실 가성비 인테리어라고 한다면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 비용을 어떻게 투자해서 분산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공간을 만들 것인가. 사람들은 대부분 사소한 디테일이나 이런 거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하세요.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임대를 주거나 그런 거는 큰 부분만 잘만 잡으면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인테리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도배장판 많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 뭐 비용 같은 걸 최대한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 있잖아요. 싱크대 하면 수전 하나만 좋은 걸 써줘도 이 싱크대의 퀄리티가 달라 보인단 말이죠. 그런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제어를 한다면 내가 쓴 값어치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들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300만 원이 있으면 도배장판 제외하면은 당연히 화장실도 사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비용을 합리적으로 잘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벽 상태를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툭툭 쳐보면 이게 텅텅거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덧방이 안 되거든요. 화장실 사실 덧방을 하냐 아니면 다 뜯어내고 하냐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철거 비용만 한 70만 원, 80만 원이 깨지거든요. 덧방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덧방을 좀 추천해드려요. 이 타일을 뭐 300, 600각이라든지 300에 300각 같은 작은 타일 같은 경우도 좋은 타일들이 있겠지만 대형 타일 넣으면 확실히 훨씬 더 공간이 넓어 보이거든요. 왜냐면 그 사이사이에 매지가 들어가잖아요. 그 매지 라인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이 훨씬 더 확장감 있고 관리도 좋거든요. 수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저가형 수전들이 있어요. 예뻐 보이고 뭐 중국산이긴 한데 쓰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것만 잘 컨트롤 해줘도 합리적인 금액의 호텔 같은 화장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싱크대는요,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통 싱크대 보면 이 몰딩들이 다 널찍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도 많고 공간도 안 예쁘고 디자인도 깨진단 말이에요. 그런 서라운드를 제어를 해서 없애고 시공하면 훨씬 더 깔끔한 싱크대를 만들 수가 있고요. 비용을 조금 더 투자를 한다면 인조대석보다는 세라믹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내구성이 좋거든요. 인조대석은 기스가 많이 나고 칼질도 못 하잖아요. 근데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기스가 안 나거든요. 뜨거운 거에 열 전도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문제가 없고요. 비용은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아주 실용적인 싱크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저는 싱크대 타일도 중간에 매지가 끼서 관리가 힘들잖아요. 음식 튀거나. 인조대석으로 미드웨이까지 올려버리든지 세라믹으로 미드웨이까지 올려버려서 훨씬 더 완결성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다고 타일이나 이거랑 큰 비용 차이는 안 나거든요. 지금도 말씀해 주신 게 가성비 인테리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조금 가격대는 있습니다. 근데 가성비를 너무 따지시면은 사제나 메이커나 요즘 가격대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건물을 운영한다, 임대를 준다 하면은 메이커 있는 싱크대가 훨씬 더 낫습니다. AS가 용이하니까. 사제에다 맡겼는데 그 사제에서 AS 안 해주면 큰일 나잖아요. 커스텀한 그런 가구들을 넣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올라갈 거고. 그럼 그 코스트를 생각했을 땐 그냥 메이커가 있는 그 싱크대를 쓰시는 게 사후 관리도 훨씬 편하고 가격대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메이커 있는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조명도 너무 중요한데요. 설치할 때 보통 6인치 매입등 두 개를 탁 달거나 아니면 엣지등 같은 거 하나 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조명이 있는 게 좋아요. 침대가 있으면 침대 눈 위에 조명이 있으면 잘 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발밑에다가 조명을 매입등들을 넣어준다든지, 샤워를 한다면 조명이 필요한 곳은 거울 있는 곳이잖아요. 거울에다가 매입등 작은 거 한 3개 정도 달아주고, 샤워하는데 조그만 조명 하나 달아주고.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조명이 밝지가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주거 아파트 가보면 조명이 다 쨍하고 밝아요. 그럼 왜 그러냐? 건설사에서 그래야 시공비가 많이 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접 셀프로 하거나 시공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도 큰 비용 안 들고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주방 조명은요, 이거 하나 팁인데 상부장에다가 간접 조명을 넣어주면 분위기가 은은해지거든요. 근데 그 조명 컬러를 화이트가 있고 노란색이 있고 그 중간색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주백색을 전체 색깔을 넣고 이런 간접 조명은 노란색을 넣어줘요. 공간이 훨씬 더 은은하면서 따뜻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호텔 같은 집을 원하신다면 간접 조명을 커튼 박스 안에다가 넣어주면은 커튼 안에서 조명이 쫙 비춰지면서 밤에 굉장히 무드 있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돈도 얼마 안 들거든요. 사실 전체 공간 분위기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마루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건 밝은 컬러 계통이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어설프게 어두운 컬러를 쓰면요, 작은 평수에서는 정말 공간이 더 옹졸해 보일 거예요. 넓은 평수일수록 고급스러운 컬러감이 있고 텍스처가 있는 색감이 있는 것들을 쓰는 게 좋고요. 작은 평수일수록 밝은 컬러를 써줘야 공간이 훨씬 더 확장감 있고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보통 이상 하는 거는요, 화이트를 고르시면 돼요. 내 취향에 맞는 것들은 사실 내가 샘플북 보는 것과 시공해보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 느낌이 왜 다르냐? 조명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벽지를 이렇게 봤어. 그럼 이렇게 봐서 조명이 위에서 바로 보이잖아요. 벽에다가 도배지하면 벽에서 보이기 때문에 더 어두워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자연광이 들어왔을 때, 빛을 켰을 때 밤에 도배 색깔이 또 달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조명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시고 벽에다도 놔보고 위에다도 놔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고르시는 게 훨씬 더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뭐 도장을 한다 하면은 몰딩을 없애고요. 근데 도배를 한다면 당연히 몰딩이 있어야 돼요. 마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비용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유럽이나 이런 고급 하이엔드 형식들을 가보면 몰딩이 없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거 형식에서는 몰딩이 다 있잖아요. 도배 형식이 많다 보니까 기후적인 차이도 있어서 시공법이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하이엔드 형식을 원한다면 몰딩이 없고 아주 사소한 디테일도 제어하는 게 좋고요. 몰딩을 좀 작게 쓰더라도 도배로도 충분히 공간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돈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거실은 저는 웬만하면 좀 비워놓으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인테리어는 비워놓고 가구와 스타일링으로 채운다. 저는 공간은 자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공간을 인테리어 회사가 세팅을 해준다고 해도 거기는 인테리어 회사가 있는 거지 자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만의 스타일이 갖고 있는 소파라든지 소품들이라든지 이런 건 내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항상 공간을 비워놓는 것을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공용부라고 생각해요. 공용부라고 한다면 주방, 거실, 그리고 복도. 요즘 방에서 사람들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가족들끼리도. 주방, 거실 공간이 소통할 수 있는 대면형 주방이 되고 거실 공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들을 만들어준다면 방에만 있지 않고 거실로 나오는 경우도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공간이 사람들의 그런 시간들을 제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용부에는 최대한 투자라고 방에는 비용을 최대한 아껴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셀프 인테리어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어디서 터지냐면 설비에서 터져요. 방수 같은 거를 우리가 전문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터져버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밑에 집에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 300만 원 썼다가 2천만 원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손재주가 진짜 엄청 좋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집을 더 많이 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직접 한 몸고생, 마음고생 다 했는데 결국에 또 사람 불러서 해야 돼.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손재주가 좋고 이게 너무 재밌고 집이 망가져도 상관없어 라는 분들은 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직접 손 안 내시는 게 좋아요. 세금 계산서 발행되는 데다가 하시는 게 좋아요. 결국에 대부분 시공하다 도망가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뭐 전화해가지고 제가 한 10만 원 싸게 해줄게요, 5만 원 싸게 해줄게요 이래놓고 막상 와서 일하다가 돈만 받아놓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게 사업자 없이 그냥 일당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돈을 주는 대금 결제 방식에도 이 사람 불러서 믿을 수 있는지 저 사람 불러서 믿을 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한 10% 정도 주고 공사 다 끝나고 바로 주면 안 돼요. 한 10일 정도 기다렸다가 확인하고 주는 그럼 결제 조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인테리어는요, 레이아웃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건설사에서 만들어 놓은 레이아웃이 시공하기 좋고 시공 비용이 적게끔 나온 레이아웃이 굉장히 많아요. 구조적인 설계만 바꾸면 공간이 작품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레이아웃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면 다른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레이아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